네, 혼조세로 시작하는 오늘 시장,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소폭의 하락세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풍 전화의 고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S&P 지수의 하루 변동폭은 0.27%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들과 그리고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폭풍 전야 속 고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요. 오늘 꼭 짚어봐야 할 뉴스와 이슈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이미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건축 승인 건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했고요.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에 섞인 지표가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GDP 나우,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보우만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는 중국의 대출우대 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주요 뉴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양측 모두에게 유연성을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잘해주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황이 험난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길 바라면서 그는 약간의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양쪽에서 있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났고요.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기준으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의 정상들과 회담을 가진 이후에 이야기가 나왔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양장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자신이 포함된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절친이 될 수는 없겠지만 괜찮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며 그래서 푸틴과 젤렌스키의 만남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걸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들은 그들의 몫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유동적이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보좌관 역시 두 정상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라는 아이디어를 논의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기에 대해서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이 2주 안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고요. 또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자 정상회담이 3주 안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시사해서 현재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급물살탄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고율 관세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지키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되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S&P 500 글로벌 레이팅스는 현재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현재 수준인 AA 플러스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S&P는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관세 수입이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P 분석가 리사 슈넬러는 보고서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관세 수입이 최근의 감세 및 지출 법안과 관련된 재정 악화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그동안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적어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이는 관세 부과가 국가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식이며 실질적으로 지난 7월에 미국의 월간 관세 수입은 280억 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S&P 발표 이후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 국채금리는 이 소식으로 소폭 하락했고 달러 지수도 약간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는 이번 발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는 실질적인 변화는 의미하지는 않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반면 동시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세 수입의 지속성에 대한 논쟁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반응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좀 더 이따가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잭슨홀의 연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인텔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소프트뱅크 역시 20억 달러, 약 한국 돈으로 2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투자로 소프트뱅크가 약 2%의 지분 확보에 인텔의 6대 주주에 오를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소프트뱅크는 이사회 참여나 칩 구매 약속들은 하지 않고 단순 재무적 투자에 그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인텔의 주가 같은 경우는 장전부터 5%가량 급등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을 했고요. 정부와 거대 자본이 동시에 인텔의 지원에 나서면서 인텔의 경영난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오늘 여기까지 미국의 경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유튜버 유산남이었습니다.